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연구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부산 북구 화명동 코오롱 하늘채 1차 아파트 6층 대형 평형입니다. 이번 경매의 감정가는 5억 3,900만 원인데 이번 4차 진행에서는 무려 3억 180만 원부터 입찰이 시작됩니다. 감정가 대비 약 56% 수준으로 시세를 생각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현재 동일 평형 고층 매물이 5억 초반대에 나와 있고 실거래가는 4억 후반 5억 초반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즉 최저가로 낙찰받는다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1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특히 이 아파트는 전용 34평대의 넓은 구조, 4개 방과 2개의 욕실, 그리고 쾌적한 단지 환경을 갖추고 있어 실거주 수요가 높고 전세 수요 역시 안정적인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의 또 다른 장점은 임차인 관계가 영명, 증낙찰 시 별도의 보증금 인수 부담이 없다는 점입니다. 폐문 부재로 점유 상태 확인이 필요하지만 소유자 전입으로 확인돼 비교적 명도가 수월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 실전경매연구소는 단순히 이 물건이 싸다는 정보만 드리지 않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남들보다 며칠 때로는 몇 주 먼저 저희가 직접 분석한 돈 되는 물건을 받아보실 수 있고 영상에 다 담지 못한 권리 분석과 입찰 전략을 전화로 바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경매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조건에 맞는 물건을 직접 찾아드리고 입찰부터 명도, 매각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낙찰 후 잔금이 부족하신 분께는 저희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대출 연계까지 해결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물건의 시세, 권리관계, 자금 구조, 수익성까지 끝까지 보시면 경매 초보라도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물건은 부산 북구 화명동에 위치한 코오롱 하늘채 1차 아파트 109동 6층 604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104,03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되는 경매건입니다. 먼저 이 단지는 2002년에 사용 승인을 받은 총 11개 동 1280여 세대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관리가 체계적이고 주변 상권이 자연스럽게 발달하며 학교, 병원, 마트 등 생활 인프라가 단지 가까이에 형성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실거주 수요가 꾸준하고 매매 전세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집니다. 전용 면적은 114.90이 약 34.76평, 공급 면적은 146.04이 약 44.16평로 넓은 거실과 4개의 방, 2개의 욕실을 갖춘 구조입니다. 특히 30평대 중반 전용 면적은 방 크기가 작지 않으면서 거실과 주방 공간이 여유로운 편이라 4인 이상의 가족이 거주하기에 충분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정도 평형대는 가족형 수요층이 두터워서 가격 방어력이 좋은 편입니다. 이번 경매의 감정가는 5억 3,900만 원입니다. 하지만 4차까지 유찰이 이어지면서 현재 최저 입찰가가 3억 18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감정가 대비 약 56% 수준이죠. 여기에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약 3,018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입찰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낙찰 시 매수대금에서 차감되고 유찰되거나 낙찰을 포기하면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임차인 관계가 영명으로 확인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낙찰 후 보증금을 인수할 위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현장 조사에서는 폐문 부재로 점유자와의 직접 면담이 불가능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자 전입 여부와 실제 거주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명도 과정에서 점유자가 소유자인 경우 협의가 빠르게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라도 무상 거주자나 친인척이 살고 있다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아파트의 법적 권리관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말소기준 권리는 2022년 4월 8일 설정된 주 SBI저축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이후에 잡힌 권리들은 모두 후순위이므로 낙찰과 동시에 말소됩니다. 즉 권리상으로는 깨끗한 편에 속하는 물건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말소기준 권리가 뭐죠? 하고 질문하시는데요. 말소기준 권리란 쉽게 말해 낙찰 후에도 살아남는 권리의 기준선을 뜻합니다. 이 기준보다 늦게 설정된 권리들은 낙찰과 함께 모두 사라지고 이 기준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는 인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물건은 기준 권리가 근저당이고 그보다 앞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인수 위험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찰 일정입니다. 이 입찰일은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재매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비율은 10%이며 낙찰 후 약 1개월 안에 잔금을 납부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코오롱 하늘채 1차 아파트가 위치한 곳은 부산 북구 화명동입니다. 화명동은 부산 북부 생활권의 중심지 중 하나로 오래전부터 살기 좋은 동네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이 주거지로 인기가 높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잘 갖춰진 생활 인프라, 둘째, 교통 편의성, 셋째, 쾌적한 자연환경입니다. 먼저 생활 인프라를 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에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병원, 은행, 관공서, 길 건너에는 북부경찰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도보권 또는 차량 5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특히 화명전통시장과 홈플러스 화명점은 이 지역 주민들의 대표적인 생활 쇼핑 코스입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가 단지 인근에 고르게 분포해 있어 자녀 통학 부담이 적고 교육 환경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이런 교육생활 인프라의 조합은 장기적으로 전세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둘째, 교통 여건입니다. 화명동은 부산 도심과 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화명역과 수정역이 가깝고 도로망으로는 화명대로와 덕천 IC를 통해 중앙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진입이 쉽습니다. 덕분에 부산 시내뿐 아니라 김해, 양산 등 인접 도시로의 이동도 편리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장이 부산 북구강 서구 김해 양산에 있는 분들에게는 출퇴근 시간 절약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자연환경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낙동강과 화명생태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로 산책, 자전거 타기, 캠핑 등을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수변공원과 녹지 공간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주거 환경에 기여하며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나 노년층 주민들에게 큰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더해 화명동은 지역 이미지 자체가 안정적입니다. 부산에서 몇 안 되는 범죄 발생률이 낮은 동네 중 하나로 꼽히며 주민 커뮤니티도 비교적 활발하고 상권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정감은 외부 투자자뿐 아니라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단지가 속한 코오롱 하늘채 브랜드의 장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오롱 하늘채는 전국적으로 관리 품질과 시공 안정성이 인정된 브랜드로 주거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단지 내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 관리가 잘 되어 있어 10년 이상 지난 아파트임에도 외관과 내부 환경이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 안정성, 생활 편의성, 교통 접근성, 자연환경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입지가 바로 이번 경매 물건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다음에는 이 아파트의 시세 분석과 예상 차익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같은 평형의 매물 호가와 최근 실거래가를 비교해서 낙찰가에 따른 투자 메리트를 수치로 확인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시세 분석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코오롱 하늘채 1차 109동 6층 604호의 감정가는 5억 3,900만 원이고 이번 최저 입찰가는 3억 180만 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약 56% 수준에서 시작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같은 평형대의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고층 매물은 5억 1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망과 일조권이 좋은 매물은 5억 3천만 원대까지 호가가 형성되어 있죠. 반면 저층 매물은 4억 8천만 원에서 5억 원 정도 선에서 거래됩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 호가를 살펴보면 고층은 5억 2천만 원, 5억 4천만 원, 중저층은 4억 9천만 원, 5억 1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최저가인 3억 180만 원에 낙찰받을 경우 보수적으로 잡아도 1억 8천만 원, 2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잠깐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걸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경매 유찰에 따른 가격 하락 효과입니다. 이번 물건은 이미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 대비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각 후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시세보다 싸게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까지 함께 몰리게 됩니다. 다음은 전세 시세를 보겠습니다. 같은 평형대 전세 시세는 3억 5천만 원, 3억 8천만 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낙찰 후 전세를 3억 6천만 원에 맞춘다면 실제 투입한 자기 자본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낙찰가 3억 180만 원, 대출 LTV 70% 가정 약 2억 1천만 원, 자기 자본 약 9천만 원 취득 세법 무사비 등
부대 비용 포함 시 총 약 1억 1천만 원. 이 상태에서 전세를 3억 6천만 원에 놓게 되면 대출금 상환 후에도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고 오히려 플러스 피 추가 자금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무피 플러스 피 구조는 투자 안정성이 높고 추가 자금을 다른 투자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세 세팅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내부 상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세 세입자는 내부 상태가 양호해야 들어오기 때문에 간단한 수리 비용이나 도배장판 교체 예산을 미리 계산해 넣으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매매 시세 4억 8천만 원, 5억 3천만 원, 전세 시세 3억 5천만 원, 3억 8천만 원, 최저가 낙찰 시 예상 차익 최소 1억 8천만 원, 2억 원 이상, 전세 세팅 시 무피 또는 플러스 피 가능. 다음 5단계에서는 이 물건의 권리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 후순위 말소 여부, 임차인 현황, 인수금액 여부를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경매에서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가장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권리 분석 단계입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권리 분석은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이해하면 누구나 큰 틀에서 안전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1. 말소 기준 권리 확인. 이번 물건의 등기부를 보면 2022년 4월 8일 주 SBI저축은행의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3억 3천만 원이 가장 먼저 잡혀 있습니다. 이 권리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란 쉽게 말해 낙찰 후에도 살아남을 권리와 사라질 권리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이 날짜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낙찰과 동시에 싹 지워집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 추가 근저당, 압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중요한 건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잡힌 권리가 있다면 그건 낙찰자가 떠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준보다 먼저 잡힌 게 있는가? 를 확인하는 게 1순위입니다. 이번 물건은 다행히 기준보다 앞선 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인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구조입니다. 실무 꿀팁 등기부를 볼 때 설정일 순서대로 표를 만들어서 말소 기준 권리 앞뒤를 나누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특히 초보분들은 설정일을 무조건 형광펜으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후순위 권리 말소 여부.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잡힌 권리들은 모두 낙찰과 동시에 사라집니다. 이번 물건의 경우 추가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이 있지만 전부 기준일 이후라 낙찰자에게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주 가끔 기준일 이후 권리인데도 말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같은 권리는 등기부에 안 보이거나 특수한 상황에서만 나타납니다. 이건 서류만 봐서는 알 수 없고 반드시 현장조사와 현황조사서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3. 임차인 현황과 인수금액. 매각물 건명세서를 보면 임차인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전입세대 열람 현황조사서 상에서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보증금을 인수해야 할 가능성이 0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현황조사서에는 폐문부재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은 조사자가 방문했을 때 문이 잠겨 있고 아무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내부에 누가 사는지 혹은 빈집인지 또는 무상 거주자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실무 꿀팁 입찰 전 반드시 전입세대 열람원, 주민등록 초본 변동 사항 포함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 점유자를 확인하세요. 또 같은 동에 사는 주민이나 경비원에게 조용히 물어보면 의외로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몇 달째 빈집인가요? 소유자 직접 사나요? 이런 간단한 질문만 해도 명도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명도 시 유리한 구조인가? 만약 점유자가 소유자 본인이라면 명도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 경우 잔금 납부 전후에 협상하여 자발적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친인척이나 무상 거주자라면 나는 임차인이 아니니까 보증금도 없고 나갈 이유도 없다라며 버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 평균 13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정리. 말소 기준 권리 2022.04 8주 SBI저축은행 근저당 이후 권리 전부 말소. 앞선 권리 없음 인수 위험. 임차인 없음 보증금 인수 0원 예상. 폐문부재 실제 점유자 확인 필수. 현장 조사 주민 인터뷰 명도 전략에 큰 도움. 경매 물건을 낙찰받고 나면 소유권 이전만큼 중요한 과정이 바로 명도입니다. 아무리 싸게 잘 낙찰받아도 기존 점유자가 버티면 입주나 전세 세팅, 매각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1. 이번 물건의 명도 난이도 평가.
2번 코오롱 하늘채 1차 아파트는 매각물 건명세서상 임차인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고 점유 상태는 폐문부재로 기재돼 있습니다. 즉 방문 당시 문이 잠겨 있었고 조사자가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미죠. 이런 경우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거나 장기간 비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 본인이 거주 중이라면 명도 난이도는 하에 가깝습니다. 잔금 납부 후 일정 협의만 잘하면 자발적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친인척이나 무상 거주자가 살고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들은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당장 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버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도명령 신청부터 집행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중정도의 난이도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현장 확인이 중요한 이유. 명도 난이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현장 확인이 필수입니다. 서류만 보고 임차인 없음이라고 안심했다가 막상 잔금 치른 뒤 들어가 보니 세입자가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였던 사례도 있습니다. 실무 꿀팁. 입찰 전 주말이나 저녁 시간대에 방문해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경비실 같은 동 이웃에게 가볍게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오래 비어 있었나요? 누가 살고 있나요? 3. 협상 전략 무작정 인도 명령보다 합의 우선. 명도 과정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입니다. 이사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주고 날짜와 조건을 명확히 합의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왜 내가 돈을 줘야 하나요? 하고 묻는데 이사비는 패배 수당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비용입니다. 3개월 걸릴 명도 과정을 2주로 줄일 수 있다면 그동안 발생할 금융비용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훨씬 이득입니다. 4인도 명령 신청 시 주의점. 합의가 어렵거나 점유자가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면 법원에 인도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인도 명령은 12개월이면 가능하지만 점유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 팁. 인도 명령 신청서에는 등기부 등본, 매각허가 결정문,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점유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잔금 납부 직후 점유자 확인을 다시 하는 게 안전합니다. 5. 체납 관리비 공과금 체크. 관리비나 수도전기가스 요금 등은 법적으로 인수 의무가 없지만 실무에서는 명도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납부는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 이사 날짜를 맞춰주세요라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점유자가 빨리 나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리. 이번 물건은 임차인 없음 명도, 난이도는 하중 예상. 폐문 부재 상태 실제 점유자 확인 필수. 합의가 최우선, 인도 명령은 최후 수단. 체납 관리비 공과금은 협상 카드로 활용 가능. 이어서 자금 구조와 수익성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낙찰가에 맞춰 대출 가능 금액, 실제 투입 자본, 전세 월세 세팅 시 수익 구조를 시뮬레이션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시청자들이 메모하면서 보는 핵심 구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실제로 얼마가 들어가고 전세나 월세로 세팅하면 어떤 수익 구조가 나오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코오롱 하늘채 1차 아파트의 최저 입찰가는 3억 180만 원입니다. 아파트 경매에서 보수적으로 LTV 70%를 적용하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약 2억 1126만 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0%, 약 9,054만 원은 자기 자본으로 준비해야죠. 여기에 취득세 4%가 약 1,207만 원, 농어촌 특별세가 약 120만 원, 그리고 법무사 비용이 약 30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그래서 총 필요 자기 자본은 약 1억 404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출이자와 자기 자본의 기회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대출금 2억 1,126만 원에 연 4% 이자를 적용하면 매달 이자가 약 70만 4천 원 나옵니다. 그리고 내 돈 1억 404만 원을 은행 예금 4%에 넣었다고 가정하면 매달 약 34만 6천 원의 이자가 생기죠. 즉 명도가 끝나고 임대를 놓기 전까지는 매달 약 104만 원의 금융비용이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이걸 기억해 두셔야 명도를 빨리 끝내야 하는 이유가 더 확실해집니다. 이제 전세 세팅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같은 평형의 전세 시세는 3억 5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인데 저는 보수적으로 3억 6천만 원에 맞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3억 6천만 원을 받아서 대출금 2억 1,126만 원을 전액 상환하면 약 1억 4,874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초기 자기자본 1억 404만 원을 회수하고도 약 470만 원이 손에 남는 구조가 나옵니다. 즉 전세 세팅만으로 무피 또는 소폭 플러스 피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경우 투자금이 묶이지 않으니 다른 투자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세 세팅을 보겠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60만 원으로 임대를 놓는다고 가정하면 월 대출이자가 약 70만 원, 자기자본의 기회비용이 약 34만 원, 총 금융비용이 약 104만 원입니다. 그럼 월세 160만 원에서 이 비용 104만 원을 빼면 월 순이익은 약 56만 원이 됩니다. 전세와 달리 월세는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생기지만 대신 초기 투자금 회수가 느리고 공실 리스크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단기 자금 회수와 재투자를 원하시면 전세 세팅,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면 월세 세팅이 유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을 2년 보유했다가 매각했을 때 손에 얼마가 남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매각가는 보수적으로 5억 원으로 찾겠습니다. 현재 시세가 4억 8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 정도이니 2년 후 5억 원은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죠. 먼저 양도 차익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낙찰가는 3억 180만 원이었죠. 여기서 매각가 5억 원을 빼면 차익은 1억 9,820만 원이 남습니다. 이제 이 금액에서 세금을 빼야 진짜 내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나옵니다. 먼저 개인 명의로 매각했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2년 보유 실거주가 아니라고 가정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12%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약 1억 7,4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세율 35%와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세금이 약 5천만 원 나옵니다. 결국 세금을 빼면 세후 순수익은 약 1억 4,820만 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법인 명의로 매각했을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법인은 법인세 10%에 지방세 10%를 더해 실제로 약 11%의 세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1억 9,820만 원의 차익에서 약 2,180만 원이 세금으로 빠지고 세후 순수익은 약 1억 7,640만 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법인이 개인보다 약 2,800만 원 정도 세후 수익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법인은 설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이 있고 회계세무 관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한두 건만 운영할 계획이라면 세금이 조금 더 나오더라도 개인 명의가 훨씬 단순하고 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물건을 2년 보유 후 매각하면 개인 명의로는 약 1억 4,800만 원, 법인 명의로는 약 1억 7,60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즉, 투자 목적과 보유 계획에 따라 개인으로 갈지 법인으로 갈지를 미리 결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편한 개인 명의? 아니면 관리 부담이 있지만 수익이 더 남는 법인 명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이 주제에 대해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나도 경매로 돈을 벌어보고 싶은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새로운 경매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자분들은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지 전화로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 경매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막막하지 않도록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입찰 명도, 매각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낙찰을 받으셨는데 잔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회사와 커넥션이 있는 금융기관과 바로 연결해 드려 원활하게 잔금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단순하고 편한 개인 명의, 아니면 관리가 조금 복잡하지만 수익이 더 남는 법인 명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멤버십 가입으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경매 성공을 위해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